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 음력으로 9월 25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살려드리겠습니다. 15시 17분 연속 참관기, 위대한 역사 빛나는 전통, 인민생활 향상을 제1국사로, 15시 39분 서계 편집물, 국가미술전람회장을 찾아서 첫 번째 분입니다. 15시 59분 종합편집, 각진 농업부문에서 들어온 소식. 16시 9분 특집, 세계적인 제자원화 기술 네 번째 분. 16시 21분 록화실황, 2021년 윈블던 종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남자 단식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그건 그만하오.
빌어먹은 강아지라고 발로 차서 내버린 건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런 노죽이요. 17시 23분 아동 방송 시간에는 아동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님 농부와 올루기. 자, 내 돈을 줄 테니 저 개를 한 2개 뽑으시. 17시 56분 석의 편집물. 만화로 보는 발명의 리옥사. 사진기 첫 번째 분입니다. 18시 19분 석의 편집물. 소녀 미장공 영웅의 수기. 18시 40분 석의 편집물. 대훈군의 자랑. 19시 2분 종합 편집. 국토관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19시 22분 특집. 기관차가 되라.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3분부터 조선 기록 영화를 방영합니다. 빛나는 삶의 품 30. 충종의 한길에 삶은 빛난다. 21시 52분 석의 편집물. 구장군의 치산치소 경험. 22시 4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늘같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누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정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처기지 혁명대할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 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83호실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병도하신 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 의리로 된다고 하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는 먼저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적 자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국 농업부문 분주장 대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대회로 말하면 2014년에 들어와서 첫 대회로 되는 동시에 우리 조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분조장들의 대회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원을 받아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알곡 생산을 축해서 이긴 투쟁에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 그의 알곡 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호실에서 우리는 남새 생산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장촌 남새 전문 협동농장을 온실 남새 생산의 전용 단위로 일신시켜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곳을 찾으시고 남새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우리양 품종, 다수학 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재배하여 남새 생산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축산업과 수산업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제일 걸린 모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온화한 농장을 찾으시고 새로 재배한 모기풀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그 이름을 몸소 애구풀이라고 지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의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수산 부분에 자금을 투자해서 현대적인 고깃배들과 오구들을 마련해 주셨고, 인민군대 수산 부분에서부터 황금의 세력사를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곳을 번복으로 해서 온 나라의 사회주의 바다 향기가 쳐넘치게 하려는 것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결심이고 의지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심포은행 수산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현지도하시면서 포구마다의 만선의 백고동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 모두가 즐겨 부르는 노래 바다 만풍가, 포구엔 만선의 백고동 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바로 이 노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탐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전국 경공업 대회에서 연소를 하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족들의 책동으로 해서 나라의 정세가 매우 초미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 생활을 가까운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 경공업 대회를 마련해 주었고, 이렇게 몸소 대회장에 나오시어 력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대회가 있은 다음 전국적으로 수많은 경공업 공장들에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고 쓸모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되었습니다. 당의 현대화 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국산화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 호실에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는 영칭호도 훈장도 필요 없다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노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시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을 수 있었습니다. 삼복철 무더위에 옷자락을 땀으로 화락적시며 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고르시는 분, 물고기 대풍을 이룩한 것이 그리 더 기쁘시오 동해의 포구도를 찾으시고 남다른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시였습니다. 정녕 인민생활 향상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 끝없이 이어가시는 멸사복무의 길, 그 길이 있어 이 땅 위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나날이 꽃펴나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새기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높이 보신 용과 이 땅에 차고 넘쳐라 앞에서 이리 나오니 우리의 긴 공헌은 가져가자 백두산의 반석과 같이 사람들 고운 꿈을 안고 일하는 행복한 나라 인민의 밝은 웃음 농주 감사의 아름다워라 앞에서 심장을 바쳐간 우리의 인민 동mam은 힘내가자 나의 소원 일심한대로 앞에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의 인민 공헌은 펼쳐가자 우리나라 인민의 나라 사랑하는 나의 소원 인민의 나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악성 전염병으로서 세계 도처에서 매일 매시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1년 10개월 사이에 그 수는 무려 500만 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28일 현재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499만 5,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증가는 올해 들어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182만여 명,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종합된 사망자 수는 317만여 명으로서 사망자 증가는 올해 들어와 2배로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형태로 변이되면서 치사율도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전염병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례로 에이즈는 한 해에 평균 69만여 명, 말라리아는 40만여 명, 홍역은 20만여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 들어와 10달 사이에 벌써 317만여 명의 사망자를 산생시켰습니다. 결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해 사이에 한 차례의 세계대전에 못지않는 참혹한 후과를 몰아왔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전염병이 인류가 100여 년 만에 맞다던 대재앙이며 방역 통제가 가장 힘들고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며 전파 범위가 가장 큰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유행병이 올해 말 전에 종식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 어느 나라도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그 어느 개별적인 사람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약 50만 명이 더 늘어나 총 2억 4,623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소유해 나갑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오작 미술론을 발표하신 소른돌술 기념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옥류 전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미술전람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의 거전적 어작 미술론에서 인간과 미술, 저형과 형상, 미술의 정리와 형태, 창작의 이르기까지 미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국가미술전람회는 만시대 창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창작기관들과 전국의 미술 창작기관들에서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미술 이론들을 창작 실천에 적극 구현하는 과정에 창작된 조선화, 유화, 조각, 공예를 비롯한 500여 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 보석화, 보석화를 개척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입니다. 보석화는 198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형상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1991년 2월 11일 만수대 창작사를 현지도하시면서 조선 보석화 작품들을 봐주시고 조선 보석화도 조선화 기법으로 형상하니 보기가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조선 보석화를 개척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보의 수령님의 군활의 교실을 심장 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석화 원석을 손에 두시고 창작가들에게 귀중한 교실을 주시는 자유롭고 친근한 모습으로 형상합니다. 융상미술 작품을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새로 창조한 회화 형식을 몸소 조선 보석화로 명명도 해주시고 전문 창작 집단까지 모아주시며 독특한 미술 종류로 세상에 이름 떨칠 수 있게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감회 깊이 되새겨집니다. 조선화 항일의 혈전만리가 명작이라고 하시며입니다. 1997년 4월 27일 우리 만수대 창작사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화 항일의 혈전만리를 보아주시면서 조선화로서의 개성을 잘 살린 아주 훌륭한 골작이라고 재능이 있는 미술가가 그린 작품이 다르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융상미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주체 미술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이 그 불멸의 용도 업적을 군활의 그 역사적 합폭을 통해서 보여주러 가였습니다. 정녕 전람회장의 중심에 정중히 모셔진 한상 한상의 영상미술 작품들은 우리의 미술을 인민대중의 자주위협에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 미술로 만수대 창작사를 우리나라 굴지의 미술 창작 기지로 일도 세워주시기 위해서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되새겨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교일 싸움의 정신이 전람회장에 전시된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들마다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교일 싸움의 투사들로 깊이 새겨진 항일의 오중업 7년대원들을 형상한 조선화 7년대의 나팔소리입니다. (1939년 1월 초) 적 토벌 용량이 주력 부대에 집중될 때 오중업 동지와 그의 7년대 대원들이 사령부로 가장하고 적들을 유인한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운 구도 속에 매 인물들의 힘있는 자세와 성격 형상, 위기의 긴박성을 조선화의 몰골 기법과 우림 기법을 잘 비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도밀림에 차넘쳤던 연길 폭탄 정신, 자력갱생 정신을 형상한 유화 맨손으로입니다. 작타를 만드는 과정에 화약을 채우는 일은 생명을 내대하는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작품의 계기점으로 포착하고서 매 인물들이 긴장한 성격 형상, 토 갈라진 손,
팔에 감은 붕대 이런 생활 세부들로 해서 우리 그 항일혁명투사들이 어떻게 어떤 강관 과정을 거쳐서 이 작타를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그 진실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작품 전반색을 그 둥잔 불빛이 그 도운 색으로 설정하고 또 명암 대조를 강하게 줘가지고 주인공에게 초점을 집중했으며 밝은 면에 그 묘사를 집중하는 수법으로서 이 그림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파의 형상적 특성에 맞게 주인공의 이 성격과 투쟁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목들을 선정하고 형상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게 되면 매 장면들에 우선 그 주인공이 한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선 구도 조직을 다양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주인공의 자세와 동작, 얼굴 성격, 이 환경 묘사들을 수채화의 기법적 특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항일무장 투쟁 시기 정말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싸운 항일혁명 투사들의 이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따라배워 우리 새 세대들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필승의 신념을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사령관 동지를 위함이라면 목숨도 소슴없이 내대는 투출한 수령결사의 정신. 그의 명령 관철에서는 털끝만한 양보도 몰랐던 결사관철의 투쟁 정신. 혁명 승리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그 어떤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낙관주의 정신.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 세계를 항일전의 나날이 쓴 실지한 역사적 사실들의 근거에서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인 작품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에 안고 살며 백두산으로 달리는 천만 군민의 마음을 진실한 형상으로 펼쳐 보인 작품들마다 있어 참관자들은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가 영원히 이어가야 할 신념의 길이며 백두의 혁명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순결하게 이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싸운 인민군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전쟁물 주제의 작품들도 풍부한 예술적 형상과 세련된 기법들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포인이 날리는 전후까지 우리 병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 병사도 꼬마 전사도 구성이 독특하면서도 낭만주의적인 인물 형상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은 저소나 전후 속의 나의 노래입니다. 작품에는 소방울이며 가족사진, 흑주머니의 세부도 그려져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이러한 형상 요소들을 통해서 조나의 나날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된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당의 둘이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의 연대기마다 빛나는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온 용인민의 줄기찬 투쟁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전후 잿더미 속에서 일도서는 철의 기지 황철의 모습을 실감있게 그려보게 하는 이 작품은
평양미술대학의 창작가들이 창작한 유화 폐호우의 일도서는 황철입니다. 노래 우리는 빈토에서 시작하윤회에서 착상을 잡고 폭넓은 구도 속에 깊이 있는 형상으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벚구건설의 노래 높이 새생활 창조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의 희망차고 낭만 넘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작가들은 황철의 모습을 밝아오는 새날을 배경으로 형상했습니다. 포연소린 군복 차림 그대로 황철로 달려온 제대군인들,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 복구건소리로 부르는 힘있는 구호들을 비롯한 구체화된 세부 형상들을 통해서 복구건설로 들끓는 황철의 숨결이 가슴 벅차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작품에서는 리신자 용의 그 얼굴 모습에 이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밝고 검진없게 밝은 모습으로 이 형상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도 이 천리만 휘장이라든지 선동원 수첩 그리고 바람 부는 황금 대지의 그 환경에 맞게 조거리 의상을 활달한 타치 수법으로 대담하게 표현하는데 힘을 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빛나는 천리마 휘장과 발에 꼭 감아진 선동원 수초, 바람결이 흩날리는 저고리 의상 등 주인공에 대한 섬세한 형상 요소들은 천리마 시대 붉은 선동원이 지녔던 높은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회장에 전시된 작품들마다에서 혁명의 전 세대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를 변함없이 계승해 나아가려는 새 세대들의 철석의 신념을 다시금 새겨하느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수를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표 가을 고지를 적기에 끝낸 전국의 여러 농장들에서 나달 털기를 타고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다음에 밀보리 농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는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 청남군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기 신리농장 농산 제6작업반은 현재 나달 털기 실적이 군 쪽으로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가을 고지가 끝난 데 맞게 이 논에서 둣단을 빨리 꺼내서 논두렁에 변화가리를 채서 빨리 건조시켜가지고 나달을 털어야지만이 최대 수확권을 낼 수 있습니다. 둣단을 논에 그대로 놔두면 현재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에 닿아서 싹이 나오면서 나달이 배변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반서는 농장원들을 총동원해서 둣단 꺼내기, 변화가리 치기, 그러면 뚜락도로가 논에 못 들어가는 데 맞게 포전도로까지 둣단을 몽땅 꺼내서 지금 탈곡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군에서는 한 해 농사를 결속하면서 동시에 다음해 밀보리 농사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북농장 농산 제3작업반입니다. 가을 밀보리 파종을 군 쪽으로 제일 먼저 끝낸 이곳 작업반에서는 지금 가을 밀보리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전에는 이게 강냉이를 파종했습니다. 올해는 밀 면적을 2.3배 더 누렸습니다. 그래서 강냉이 면적에다가 밀을 더 심었는데 지금 이거 겨울 나이 준비를 위해서 이 당함량을 높이 줘야 하기 때문에 천연 활성 영양액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액을 분무하고 있습니다. 가을 고지를 끝내고 이 탈곡에 지금 진입했는데 마켓실이 여러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서는 2일 내지 3일에 한 번씩 분무하는데 밀 영양 상태가 거의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늘인 밀 포조는 습지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두둑 재배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항해남도의 여러 협동 농장들에서도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어서 농장원들의 요리를 불러일으키고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표 탈곡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적으로 논뼈 가을 고지는 10월 10월까지 결속하고 논뼈 탈곡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탈곡장에서 먼 포선들은 이동식 탈곡기로 탈곡을 조직하고 농기계 작업소하고 농기공장에서 기능공들을 조직해서 각 방향으로 나가서 탈곡기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작업반은 전밭 정보당 5톤 내지 6톤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작업반 농장원들은 모두가 합심해서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정보당 8톤 이상 소출을 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나달 털기로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 들어서 밀보리에 대한 비비 관리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작업반 밀보리 포전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올해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종을 최적기에 한 덕에 가을 고지지만은 질적으로 해서 지금 보다시피 이 비배 관리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밀보리에서도 다수학을 걷기 위해서 영양제, 이거 흑보산, 재, 그다음에 소속해 이거 다 혼합해서 지금 영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후 조건이 나빠서 비도 많이 오고 날씨 조건이 나빠서 밀보리 상태가 떨어지고 바랐지만 우리 농장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런 결과 아무리 자연 기후가 나빠서도 올해 밀보리 상태는 못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영양 관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앞으로 날씨가 차지는 데 맞게끔 정보당 재를 1톤 이상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의 여러 농장들에서는 쌀로서 우리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킬 한 마음으로 나달 털기와 가을 밀보리 비배 관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새로운 5기년 계획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올해를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낼 인력으로 한 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살기 좋은가 오모니 닭의 사랑 높이는 세상 끝없는 그 사랑을 노래 부르며 농장의 춘이들 들어가네 끝없는 그 사랑을 노래 부르며 농장의 춘이들 들어가네 세상의 꽃이 아름다운가 오모니 햇빛 따라 피는 꽃일세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땅이 500권 넘쳐 열리네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땅이 500권 넘쳐 열리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사랑 노래 부르네 노동당 밝은 세상 꽃피는 세상 농장의 출근이들 꿈도 많아라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새 희망 아름다운 맹세도 하네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새 희망 아름다운 맹세도 하네 오늘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제자운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과 배설물, 생활 오물들을 이용해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운화 사업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한 기념품 제작자는 수지 제품들을 재생利用하여 기념품 보석을 만드는 기업을 내왔습니다. 재생과 물품이라고 하는 명칭을 단 이 기업은 박물관들의 기념품과 장식품들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수지 오물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돌리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지 오물을 색깔별로 토막을 냅니다. 형태를 잡기 전에 수지 조각들을 높은 온도에서 압착해서 수지판으로 만듭니다. 수지 절단기와 압착기를 건물 안에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공정의 우점은 장식 제품을 절단하고 나오는 나머지 조각들을 다시 조각내서 수지판으로 전환시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쓸모없는 수지들은 3D 인쇄기를 거쳐 무독성 수지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3D 인쇄기는 그 자체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설비입니다.
한 달에 100kg의 수지 폐기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D 인쇄기로는 수지 폐기물뿐 아니라 수지병과 마개들도 재생利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사람들이 무슨 색을 좋아하며 또 무슨 색을 나빠하는지 알고 그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작은 곳을 만들던 자기의 기업을 더 발전시켜 내부 장식을 위한 큰 제품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은 생태 환경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 공장들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들을 이용해서 만든 침대용 깔개입니다. 지난해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급속히 전파되면서 방역 사업에 필요한 마스크와 개인 보호기제들을 만들면서 피복 공장들에서는 많은 자투리 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인디아는 지금 개인 보호복과 마스크를 비롯해서 개인 보호기제를 다량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개인 보호기제 생산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피복 공장들에서 쓸모없는 자투리 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된 인디아의 한 도안갈은 이것을 재생利用할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침대용 깔개를 만들 착상을 하게 된 것은 일부 병원들에서 침대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안갈은 자그마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여러 명의 여성들을 동원해서 피복 공장들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들을 수집했으며 그것들을 엮어서 침대용 깔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깔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센터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이것을 쉽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투리 천들로 밧줄을 꼬아서 만든 샤이야라고 하는 깔개는 간편해서 나르기도 쉽고 무게는 3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자투리 천으로 침대용 깔개를 착상한 이 도안갈은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을 쓸모있는 유용한 것으로 전환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낡은 곤물들을 홀거나 개건하는 과정에 수백만 톤의 곤솔 자재들이 오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 손잡이나 바닥 타일과 같은 값비싼 장식 제품들도 속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천정에 매달려 있던 무리등과 낡은 곤물, 사무실들에서 떼어낸 수백 장의 타일들이 오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건설 자재들을 회수해서 재생하기 위한 사업에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공정을 보면 타일을 염기성 초산염 용액 속에 잠그었다가 깨끗한 물로 세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혼합물을 비롯한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타일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압 물 펌프로 타일이 붙어있던 오물들을 제거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수십 종류의 다른 건설 자재들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오물더미에 버려지기 전에 재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해 유럽에서만도 3억 8,550만 톤에 달하는 건설용 자재들이 오물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물 무지에서 일부 재료들은 직접 소각로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물들은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 원료 성분으로 재생利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순환거리는 회수된 건설 자재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도시들에서는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난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빗물을 비롯한 호실되는 물의 3%만이 재생利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과학자들은 도시들에서 빗물을 회수해서利用하기 위한 사업에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전에 자기 집에 빗물 탱크를 설치하고 그 물로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물탱크에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60%를 모아 위생실과 세탁용으로利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물의 3분의 1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많은 빗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비가 내릴 때 95%의 물을 전부 모아둔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매 집에 목욕탕과 세탁용으로 쓸 물을 요구하는 지능화된 빗물 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도시들에서 옥상들은 50%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상들을 물 저장고로 전환하면 도시에서 흘러보내는 빗물을 8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도시에서 물 부족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사업이 낯을 돌리면서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물들을 회수하기 위한 체계를 세우는 데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생활 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물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물을 일상생활 오물, 수지 포장류 오물, 종이류 오물 등으로 세분화해서 오물 회수利用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에서 다 써버린 치약이나 향수병과 같은 재생하기 어려운 오물들과 재생할 수 있는 오물들을 따로 회수하는 체계를 세워놓고 오물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재생할 수 있는 오물과 재생할 수 없는 오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회수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오물 회수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환경보호단체들이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이것은 환경보호와 재자원화 사업을 더 쉽게 해주는 좋은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나라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4,350만 톤의 오물들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중 500여 톤의 오물은 길거리에 있는 오물통들에서 거둬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회수된 오물들은 재생돼서 공원의 의자나 놀이터, 정원용 침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식이 재자원화는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태 환경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利用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